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민족 대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부님들은 벌써 뭐 가족들 설날 밥상 차릴 생각에 분주하시죠? 그런데 오늘 엄지의 제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무심코 차린 설날 밥상이 만드는 사람도 병들고 먹는 사람도 병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잘 먹었는데 왜 병들어요? 그러게요. 당연하게 한 상 차리고 먹었던 설날 밥상,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지요? 지금부터 엄지의 제왕에서 여러분 댁 설날 밥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가족 건강의 첫 단추가 설날 밥상에 있다는 사실. 설날 밥상이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드셔야 되는 열량을 한 끼에 다 드시게 되거든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식이 조절이 완전히 엉망이 되거나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바꾸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 꼬치전입니다. 잡채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바꾸라는 얘기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조리법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기름지다 하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고기 대신 고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만두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맹물에다가 이것만 풀어도 육수가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끓으면 완성인 거예요. 김태현 씨, 고기 만두에 비해서 어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싹이에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몇 분이죠? 완성 시간이 다? 7분 30초. 7분 30초의 마술입니다. 이거. 설날에는 제가 이렇게 네. 해서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설날 밥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족 건강이 제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 건강의 첫 단추가 설날 밥상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미숙 박사님을 모시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집집마다 지금 가족들 모이면 뭘 해 먹을까? 벌써 장을 다 봐온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어떻게 차려야 잘 차리는 겁니까? 사실 요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잖아요. 네. 이 주부님들도 아마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밥상 차리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뭐 한 상 떡 부러지게 차린 게 잘 차렸다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차리면 잘 차린 것이고 반대로 건강에 나쁜 음식을 차렸다 그러면 잘 못 차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설날 밥상이 설마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뭐 365일 중에 하루 네.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게요. 예전 같으면 뭐 평소에 못 먹다가 어쩌다 한번 먹었으니까 그게 오히려 영양 보충의 의미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예.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도 바뀌고 영양 상태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설날 차례 음식들은 거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양 보충이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영양 과잉이 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밥상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설날에 정말 여러 가지 차리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기, 나물, 생선 이런 거. 근데 많이 먹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차리면은 영양 면에서는 골고루 먹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다양한 식품이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예. 그런데 설날 밥상을 보면 조리법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게요. 일단 전을 부치면서 굉장히 이제 기름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또 뭐 나물 무치면서도 참기름도 굉장히 많이 넣으시고 특히나 설날 밥상에 오르는 나물은 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에 볶는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기름지다 하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굉장히 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한 끼 드시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간도 좀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관을 하면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며칠 동안 똑같이 그렇게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니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과식이 비만으로 이어지고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날이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예. 3, 4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 4일 먹을 분을 갖다가 하루 해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면은.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식구만 먹어요. 사촌도 오지, 오촌 당숙도 오지, 또 일가 친척 다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려내야 되니까. 차리는 것보다 갈 때도 싸줘야 싸줘야지. 되잖아. 맞아요. 바리바리 또 싸줘야 되니까. 예, 여기 떡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설날 밥상이니까 아무래도 떡국이 제일 뭐 중앙에 자리하게 되는데 예. 떡국의 칼로리가 떡국 한 그릇에 460칼로리예요. 근데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떡국 한 그릇만 먹어도 굉장히 많은 열량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잡채도 있는데요. 잡채 한 접시 또 이제 1인분 한 접시만 드시게 되면은 그것만 드셔도 약 3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갈비찜도 많이 해서 드실 거예요. 갈비찜 딱 3조각만 드셔도 300칼로리를 훌쩍 넘어요. 물론 나물도 드실 거죠. 나물은 이제 비교적 칼로리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물도 조금씩 드시면 뭐 20칼로리, 40칼로리 쭉쭉 올라가게 되고 전도 드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다 드시고 나서 그다음에 또 후식으로 식혜도 드시잖아요. 예. 예, 흔히 이제 전통 음료라 그래가지고 식혜나 수정과는 괜찮다, 살이 안 찐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식혜나 수정과 안에 당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 한 컵만 드셔도 100칼로리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하루 드셔야 되는 열량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열량을 한 끼에 다 드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과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사람들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야, 나 2kg 쪘어, 3kg 쪘어, 막 이러면서. 그럼요. 근데 또 쉽게 살이 찐 거는 비교적 빨리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박상준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좀 빨리 빠지는데 2, 3kg 찌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그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제 뭐든지 이제 쉽게 온 건 쉽게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살도 이제 단기간에 찐 거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단기간에 뺄 수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살찌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식이 조절이 완전히 엉망이 되거나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간만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뭐 한 6개월, 1년을 본다라고 하면 이 기점을 통해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설날 과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왜 쭉 하다가 이렇게 명절 지나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딱 먹고 나면 그때부터 다이어트가 약간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단초가 되는군요. 이게. 잘 조절하다가 네, 한 끼 한순간에 잘못 먹으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일생을 사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설날 음식 하면은 워낙 기름진 게 많아서 살도 찌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 종류만 좀 피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일단 기름이 들어간 음식 하면 이제 전이 딱 떠오르시긴 하는데 여기 차려져 있는 음식 가운데 기름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뭐 굳이 꼽자면 나박김치, 식혜 뭐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만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특히 또 나물 무치실 때 특별히 뭐 오늘은 설날이니까 또 가족들 오니까 더 맛있게 해야지. 그리고 막 참기름 듬뿍 치시고 참깨도 막 팍팍 넣으시고
열량 엄청나죠. 예. 평소에 아끼는 거 명절이니까 그냥 팍팍 넣어요. 참기름이랑.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는 이제 깨가 비싸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줄 때는 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조금씩 솔솔 그냥 보기 좋게 뿌리는데 친척들이 와서 보기 시작하면 팍팍 들어가요. 나 평소에도 이 정도 먹는 여자야. 시간듯이 참기름도 쭉 벌리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기름 맛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건강에 이롭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지나쳐서 좋은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과요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참깨, 참기름 물론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좋은 기름이다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지나치게 섭취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설날 음식 이미 기름진 음식인데 거기에 이제 참깨나 참기름, 기름 섭취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열량 과잉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음식 먹고 나면 이렇게 더부룩하고 이게 뭐 맞아. 연유 내도록 가잖아요. 그게 이제 배가 불러? 단순히 과식을 내가 좀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많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던 거네요. 그렇죠. 예. 가족 건강을 위해 꼭 바꿔야 할 설날 음식. 제일 먼저 바꾸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 꼬치전입니다. 잡채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바꾸라는 얘기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조리법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기름지다 하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면 고관절이 짧아지고 골반의 틀어짐이 아주 심해집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는 남은 음식 저장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날 남은 음식 건강하게 먹기 공격. 자, 우리 박상중 원장님. 연휴라고 해봤자 3, 4일인데 짧은 연휴 동안 기름진 그 음식 좀 먹는다고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요 위가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세요. 네. 한 2, 3일만 이제 먹는 양을 늘려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먹던 양을 먹어서는 잘 허기가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게 이제 위의 용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자꾸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게 우선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량이 같이 줄잖아요. 설날을 생각하면 이제 TV에서도 재밌는 프로도 많이 하고 뭐 앉아서 뭐 고스톱 치시고 뭐 윷놀이하고 사실 실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많은데 쓰지는 못하니까 위에서 이 음식물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가 쉴 시간이 없어요. 사실 네. 얘가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음식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나는 잘 먹고 잘 쉬었는데 몸이 계속 피로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연휴가 지났는데 너무 잘 쉬었는데 몸은 더 피로하고 몸이 막 찌뿌둥하고 몸이 붓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오히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내 몸은 쉬었지만 나의 있는 위나 이런 내 장기들은 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고 이게 오래되면 결국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과식은 한 번이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 용량은 최소 용량에서부터 20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식사량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과식을 하시면 위장이 예. 한 번 쭉 늘어나잖아요. 예. 그다음에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면 한 번 늘어난 위장 용량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그 정도를 드셔줘야 허기감이 안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식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과식의 문제점 하나는 혈당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한 번에 전부 소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예.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줄어드는 성분입니다. 예. 인슐린이 다 고갈된다고 하면 더 이상 과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절대 피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야. 저는 서재걸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온 가족 친척이 모였는데 건강하자고 현미밥에 깻잎 석장, 장조림 4-5 조각을 먹기에는 좀 허전하잖아요. 서재걸 원장님도
뭐 명절 연휴 때는 그렇게 안 드시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먹는데 많이 먹지는 않고요. 제일 문제는 그거죠. 한참 일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명절이 오죠. 그럼 명절에 갑자기 누워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피는 위로 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뇌나 이런 쪽으로는 피가 잘 못 가서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오히려 많이 먹는데도 피곤하다는 걸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근하면은 또 뭐 스트레스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생활 리듬이 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이 리듬을 너무 깨가면서 드신다는 것은 사실 회복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음식에 대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재관 원장님하고 점심으로 이제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먹고 나오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카드를 주시면서 그 사장님이 아유 그 엄제제왕에서 그렇게 저염식 하라더니 양념장을 많이 드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망치듯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먹는 거니까 좀 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먹으니까요. 예. 드시는구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는 이제 주로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 다른 걸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닌데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게요. 왜 먹냐 막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맞아요. 저는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걸어 다니고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현미밥을 먹으면서 가끔 땡길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다른 거 먹습니다. 가공식품도 먹고. 근데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가공식품이 위주가 됐을 때는 병이 생길 수 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밥 먹을 때는 그 식당 주인 분들이 신경 쓰이니까 다음 주에는 저기 사찰 음식 쪽으로 갑시다. 아,